아침에 일어나 옷장을 열어본 적이 있나요? 검은색 티셔츠, 흰색 셔츠, 청바지, 자켓, 운동화. 수십 가지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우리는 옷 고르는 데만 몇 분, 아니 몇십 분을 허비합니다. 심지어 옷을 고른 뒤에도 이게 맞을까? 라는 불안감이 남죠. 놀랍게도 이런 사소한 결정조차도 뇌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뇌과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제시한 의사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 개념은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결정 에너지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작은 선택이라도 반복되면 점점 더 중요한 결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만 입습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패션 취향 같지만 사실은 뇌과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커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정말 중요한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결정은 최소화합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세계적인 부를 만든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첫째, 뇌는 배터리처럼 소모된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쉽게 피로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순간마다 전두 옆 프리프론털 코텍스는 에너지를 태웁니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선택의 갈림길에 자주 서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은 빠르게 고갈되며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이 현상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100%였던 배터리가 불필요한 앱을 계속 켜놓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순간에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작은 결정들로 쉽게 방전됩니다. 저커버그는 이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라는 질문조차 뇌의 에너지를 빼앗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예 그 선택지를 지워버린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의사결정 단순화 전략이라 부릅니다. 이는 진화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정 먹을 것, 안전한 장소, 동료와의 협력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불필요한 선택은 생존 확률을 낮췄죠. 저커버그의 매일 같은 티셔츠 전략은 바로 이 진화적 본능을 현대식으로 최적화한 사례입니다. 둘째, 거대한 성공은 선택 최소화에서 온다. 저커버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역시 늘 같은 스타일의 터틀넥과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애플 사무실에서 그의 옷장을 본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은 터틀넥이 수십 벌, 청바지와 운동화도 같은 모델로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잡스는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선택은 줄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시절 그는 늘 비슷한 회색 또는 파란색 수트만 입었는데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죠. 나는 경제와 국가 안보 같은 중대한 결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할지 고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리더와 CEO들이 선택을 줄이는 습관을 공통적으로 지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사소한 일로 소모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친 것입니다. 셋째, 본능은 새로움을 원한다. 그러나 성공은 단순함을 원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심리학적 충돌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노벨티, 나벌티를 추구합니다. 진화론적으로 새로운 음식,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분비 역시 새로운 자극에서 크게 증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색다른 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와 성공은 반복과 단순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MIT의 행동경제학 실험에 따르면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평균 35%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움에 쏟을 에너지를 중요한 의사결정과 창의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뇌의 본능적 유혹을 거슬러 올라가는 의식적 전략인 셈입니다. 뇌는 새로운 걸 찾고 싶어 하지만 그는 중요하지 않은 새로움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냈죠. 넷째, 단순함이 창의성을 폭발시킨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실험에 따르면 사소한 선택을 줄인 그룹이 창의성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작은 결정에서 해방된 뇌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커버그가 매일 같은 옷을 입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의 뇌를 창의성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지운 덕분에 그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장할지, 어떤 기능이 사람들의 습관을 바꿀지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침마다 옷 고르는데 10분, 점심 메뉴 고민하는데 15분, 사소한 문자 답장에 5분. 이런 결정의 잔재가 쌓여 우리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이 에너지를 모아둔다면 우리도 하루에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뇌의 의사결정 피로를 관리하는 법. 저커버그의 티셔츠 전략은 사실 의사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를 다스리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네소타 대학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사소한 결정을 많이 내린 사람일수록 저녁에 쇼핑을 할 때 충동 구매를 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즉, 아침에 옷을 고르고 점심 메뉴를 고르고 카톡 답장까지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뇌는 이미 지쳐 있는 겁니다. 저커버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소한 결정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미 정해진 옷을 집어들고 바로 중요한 업무에 몰입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라 뇌의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보존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역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운동 시간을 고정하고 업무 시작 전 작은 선택들을 자동화한다면 하루의 뇌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째, CEO들의 공통된 반복 습관. 이쯤에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왜 세계적인 CEO들은 하나같이 반복과 단순화를 고집하는 걸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이들의 일상에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이 숨어 있습니다. 잡스 매일 아침 같은 옷, 같은 회의 방식. 저커버그 동일한 티셔츠, 동일한 식사 루틴. 베조스 매일 아침 8시간 수면, 중요한 회의는 오전만. 머스크 하루 5분 단위로 쪼갠 일정표. 이들은 모두 중요한 일에만 뇌를 쓰겠다라는 철저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정은 시스템에 맡깁니다. 즉, 그들의 성공은 단순한 천재성이 아니라 뇌를 관리하는 습관의 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곱째, 진화심리학으로 보는 단순함의 힘.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불필요한 선택을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곧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시인이 매일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를 고민했다면 맹수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패턴을 반복하려는 성향을 발달시켰습니다. 저커버그의 티셔츠 습관은 이 본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는 사회적 시선이나 패션의 다양성보다 생존과 성과를 위한 반복성을 택한 겁니다. 즉, 옷이라는 사소한 문제에서 도파민을 얻기보다 새로운 제품 혁신 사업에서 더 큰 도파민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여덟째, 단순함이 불안을 줄인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이를 선택의 역설 패러닥스 오브 초이스이라 부르죠. 컬럼비아 대학의 실험에서 24종류의 잼을 판매했을 때보다 단 6종류만 판매했을 때 고객들의 구매율이 무려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뇌는 부담을 느끼고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커버그는 아예 선택지를 없애버림으로써 불안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옷장에서 뭘 입을까? 라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어떤 전략으로 페이스북을 더 성장시킬까? 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홉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 저커버그처럼 매일 같은 티셔츠만 입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을 줄이고 단순화하는 습관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는 일주일치 메뉴를 정해두고 반복하기. 업무용 옷은 기본 아이템 몇 가지로 돌려입기. 점심은 항상 같은 카페테리아 식당에서 해결하기. 운동 시간은 매일 고정해두기. 이런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뇌의 에너지는 크게 아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HBR에 따르면 루틴화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2.5배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열째, 뇌과학 실험이 증명한 선택 최소화 효과. 스탠퍼드 대학과 미네소타 대학 공동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참가자들에게 하루 동안 사소한 선택을 반복하게 한 뒤 집중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 사소한 선택 집중력이 평균 40% 감소, B그룹 사소한 선택 집중력 유지, 심지어 창의적 사고 점수, 즉 작은 선택이 쌓이면 뇌의 전두엽이 피로해지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저커버그가 말한 나는 정말 중요한 일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멋진 문구가 아니라 실제 뇌과학 실험 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11째, 부의 복리 효과와 연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복리 효과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커버그는 하루에 옷 고르는 10분을 절약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10분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에너지를 아꼈고 그 에너지를 페이스북의 전략, 서비스 개선, 확장성 같은 거대한 문제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작은 습관은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SNS 제국을 탄생시켰고 그에게는 수백조 원의 자산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 에너지 관리의 복리 효과입니다. 12째, 도파민과 습관의 역학관계.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선택할 때마다 도파민이라는 보상 물질을 분비합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장소 이런 자극은 도파민을 일시적으로 높여줍니다. 하지만 이 도파민은 쉽게 중독을 유발합니다. 늘 새로운 걸 찾아야 만족하는 도파민 루프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매일 새로움을 줬다가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저커버그는 이런 본능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옷에서 도파민을 얻지 않고 제품 개발 혁신 플랫폼 성장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뇌를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고르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에 머물게 만들까?의 뇌를 사용했습니다.
열셋째, 반복과 단순함이 창의성을 키운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은 지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반복은 창의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예일 때의 창의성 실험에 따르면 반복적인 루틴을 가진 그룹이 오히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루틴이 일상적인 결정들을 자동화했기 때문에 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커버그의 티셔츠 습관은 바로 이런 창의성의 여백을 창출하는 장치였습니다. 그가 단순한 옷차림 속에서 창조한 건 SNS라는 전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이었으니까요. 열넷째,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법.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히 똑같은 옷을 입자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자동화하라. 옷, 식사, 루틴 같은 건 미리 정해두고 반복하라. 2. 중요한 결정에는 에너지를 집중하라. 커리어, 투자, 인간관계, 건강 같은 문제에 집중하라. 3. 선택 피로를 줄여라. 불필요한 선택지를 과감히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 저커버그가 보여준 건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입니다. 15째, 사회적 시선보다 뇌과학을 따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입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뇌과학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잡스 검은 터틀넥 단순화된 상징. 저커버그 회색 티셔츠 뇌 에너지 절약. 오바마 파란 회색 수트 중요한 결정 집중. 이들의 공통점은 남이 어떻게 볼까보다 내 뇌가 어떻게 최적화될까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16째, 단순함이 만들어내는 부의 자기장. 뇌과학과 진화심리학을 종합해보면 단순함은 부를 끌어당기는 자기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잡한 삶을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부자는 삶을 정반대로 설계합니다. 불필요한 결정과 선택지를 줄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루틴 속에서 뇌의 에너지를 핵심 가치에 몰빵합니다. 저커버그가 티셔츠를 단순화했듯 워런 버핏은 수십 년간 똑같은 루틴으로 맥도널드 아침을 먹으며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작은 단순함이 결국 수십 년간의 누적 복리를 만들었습니다. 즉, 단순함은 돈을 벌고 모으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심리적 시스템입니다. 17째, 우리 뇌는 게으른 효율성을 추구한다. 진화론적으로 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를 인지적 구두쇠카그니티브 마이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뇌는 늘 게으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게으름이 효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커버그처럼 불필요한 결정에서 뇌를 게으르게 만들고 중요한 결정에서만 전력을 다하는 방식이 바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일에 뇌를 분산시키고 부자는 정말 중요한 일에만 뇌를 집중합니다. 18째, 단순함은 곧 자기 통제력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줄인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루틴이 단순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기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6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화된 루틴은 불필요한 유혹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저커버그가 옷으로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겉멋 충동 즉흥적 욕구를 단순화 전략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뇌는 더 강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부의 누적으로 이어집니다. 19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저커버그 전략. 정리해보면 저커버그의 티셔츠 전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삶의 시스템 설계입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반복 루틴 만들기. 아침 식사, 운동, 업무 시작 루틴을 고정화. 2. 선택지 줄이기. 옷장 단순화, 식사 장소 고정, 결제 방법 최소화. 3. 중요한 것에만 뇌 사용하기. 커리어, 건강, 재정 관리 같은 결정에 집중. 4. 불필요한 새로움 차단하기. 도파민을 소비재가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에서 얻기. 이렇게만 해도 사소한 결정에 쓰던 에너지가 줄고 삶의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20째, 결론. 뇌를 단순화하면 삶은 복리로 성장한다.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는 단순히 패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과학적 전략이고 진화심리학적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이며 부의 복리 효과를 증폭시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결정들을 줄이고 뇌의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곳에 쓴다면 부자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오늘 나는 뇌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커버그는 옷이 아닌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